안녕하십니까. 9월 25일 날 추석 전에 마지막 장이 열리는 금요일 아침에 그 증권 찌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젯밤 오늘 새벽에 앨런 연준 의장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밝혔죠. 올해 꼭 인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보였고요. 금리는 장기적으로 2%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그 시진핑과 오바마의 정상회담에 의해서 10월달 또는 12월달에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통 큰 배팅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중국에서는 던질 수 있는 그런 틈금 배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올해 인상은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우리나라한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예,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현재 2.1% 수준인데요. 0.5% 이상 낮춰야 된다. 그건 25% 정도를 낮춘다는 얘기인데요. 이 신용카드는 그 신용카드 회사가 벤 사업자한테 주는 게 100원에서 130원 정도의 수수료를 줍니다. 신용카드 사용자가 많이 늘면서 이게 10만원 이하, 뭐 만원 이하짜리의 소액도 대부분 그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됐죠. 요즘 편의점에서 뭐 담배 한 갑 살 때도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. 그러면 그 5,000원을 결제했을 때 2% 하면은 100원. 벤 사업자 비용을 내고 나면 신용카드는 남는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2.2%의 수준은 너무 높다라는 게 일관된 얘기고요. 여야에서도 같이 합쳐가지고 뭐 인하를 위한 촉진법을 이번에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3년마다 이런 수수료를 재정산하는데 그게 올해 나타나는 거예요. 올해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 그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2014년도 수수료로 수익이 9조 원이 넘던 그 카드사가 이 수수료율이 떨어지면서 한 10% 이상의 그 수익이 줄면 그 회사 자체에는 굉장히 악재로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카드사라든지 피지사들에게는 악재로 나타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세계 증시가 추석을 앞두고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다우지수도 0.48% 하락하였고요. 나스닥도 0.38%, 프랑스, 독일, 영국 등도 전부 다 1%대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. 외국은 추석 때 쉬질 않죠. 우리나라만 쉬기 때문에 증시가 그 충격을 오르던 내리던 좀 우리는 월화 이틀 동안은 유예 기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면 이제 오늘 한 중미 정상회담 결과가 보통 포지티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를 수 있는 계단 중에서 두 개를 빼고 가야 돼서 그 오르는 타격이 많지는 않겠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수요일 날 주가는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나라 주가는 전 세계 증시도 저렇게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약보합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중국 경제가 7% 아래에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2020년까지는 뭐 66%대, 2030년까지 5%대 좀 더 하락할 거라는데 이것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다가 한국이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. 굉장히 악재로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중국이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뭐 인건비를 싼 데를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중국은 중국 내에서 이동이 다 가능하답니다. 각각 성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 아직도 저쪽 저가 인건비 있는데 하면 200불 한 달에 월급이 200불이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중국의 서부 개발 왼쪽 서부 쪽에 개발하는 부분과 한중 FTA 그리고 연평균 35% 이상 성장 중인 소비재
가장 큰 게 화장품 같은 거죠.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.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진핑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1대1로. 1대1로라는 건 옛날 실크로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육상의 일로와 해상의 일로를 연합해서 한 겁니다. 이 그림에서 보면 진짜 수백 조를 투입을 하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. 뭐, 그 1대1로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 1대1로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시너지가 나타나서 있어요. 구체적으로 1대1로에 편승해서 그 업체들과 그 프로젝트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이 경제가 나빠진다고 해도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. SK컴즈가 어저께 계약이 해지되면서 SKT로 넘어갔죠. IHQ가 8월 26일 날인가요? 1,700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. 근데 IHQ의 그 대주주인 CNM이 신한은행에서 허락을 못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어저께 해지가 되면서 SKT가 바로 인수했습니다. IHQ가 인수할 때 단가는 7,700원, SKT가 인수하는 단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,350원인가요? 그 가격에 인수하게 됐습니다. SK컴즈 입장에서는 뭐 대주주가 IHQ에서 SKT로 바뀐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사업적으로서는 좀 좋진 않아요. 왜냐면 SKT 입장에서 SK컴즈를 키울 만큼의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대 심리 때문에 조금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고요.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SKT가 IHQ를 인수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. IHQ를 SKT가 인수했을 때 SKT에서 대표이사부터 이렇게 몇 명이 넘어오면서 너네는 그냥 조용히 있어 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SKT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SKT가 인수함으로써 SK컴즈는 사업적으로서는 크게 시너지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. 근데 하나 거꾸로 보면 IHQ는 공시 이후에 주가가 3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천원대로 하락을 했죠. 그리고 어저께 해지가 났습니다. 그러면 이거 폭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자회사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잖아요. 근데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, 포미닛, 뭐 B2B 이런 아이돌 그룹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요. 근데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최근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PBR이 1.4밖에 안 되는 저평가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상승할 것 같고요. 지금 뭐 시가총액 1,000억을 넘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주주인 IHQ도 호재로서 되지 않을까. 특히 IHQ는 큐브 엔터테인먼트 지분이 아직까지 시가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 이상의 평가 이익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. 연말 가면요. 그래서 IHQ는 지금 당장 뭐 하루 이틀 2, 3일 정도는 뭐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 덕분에 주가는 오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